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맺기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25일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 첫날 환경, 시민단체들은 회의장 인근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협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플라스틱 새로운 생각 전시와 지원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는 등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의 성안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시민사회와 철도노조가 고속철도와 12월 신설되는 중앙선, 동해선의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규 노선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추가 인력을 채용하라는 목소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맺기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25일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UN 170여 개 회원국 대표단이 일주일간 회의를 하는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문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개막 첫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회의장 인근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협약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건물 10층 높이 크레인에 설치된 눈 현상의 깃발이 펄럭입니다. 초대형 깃발에는 전 세계 시민 6,472명의 사진이 담겼습니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문 작성을 전 세계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이는 전 세계 시민들이 이곳 백스코에 모인 170여 개국의 정부 대표단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산업계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한 협약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함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우리 모두가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날 어쩌면 유일한 기회입니다. 백스코 앞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의 추출과 정제, 분해, 소각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자발적 실천이나 기업의 의지만으론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플라스틱 생산 단계에서 감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매년 4억 톤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9%만 재활용되고 있고 매년 2천만 톤 이상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또한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재사용, 재활용 그 이전에 생산 감축을 우선해야 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맺기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2022년 12월 우루과이에서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프랑스, 케냐, 캐나다에서 4차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 마련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활용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를 강조하는 산유국 등과 협약 지지국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약안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5차 협상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협약 문안이 부산에서 타결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의 자원 순환 정책 홍보를 위한 플라스틱 새로운 생각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플라스틱 새로운 생각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의 과정의 생애 주기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 기간인 12월 2일까지 플라스틱 새로운 생각 전시를 진행합니다. 행사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내 자원순환 정책인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상담과 학술 토론회, 국내외 27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홍보 전시회가 열립니다.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민관협의체도 출범했습니다.
백스코에서 열린 민관협의체 출범식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일정에 맞춰 부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니셔티브에는 LG화학 등 플라스틱 생산업체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등 기업 14곳과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4개 협회, 단체, 세계경제포럼 등 세계 외국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관리를 목표로 국가 재생원료 사용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다회용기와 리필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 소비자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동참을 위한 이니셔티브 확대 등을 약속하는 이행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27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 환경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기후위기와 탄소 저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재훈 감독과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현장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주제로 심승보 환경생태 작가의 환경작품도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화면됩니다.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철도노조 부산본부가 고속철도와 신설중앙선 동해선의 안전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5일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RT 노선 확대로 부산에서 수서간 열차 운행이 축소되며 정비 차량 감소와 정비 주기가 늦어져 열차 고장과 지연 운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수서행 KTX를 운행해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KTX와 SRT 통합으로 안전 운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12월 중앙선과 동해선이 순차적으로 개통되지만 필요한 인력은 없다며 신규 노선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추가 인력을 채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고속철도 운영 분리로 부산발 수서행 SRT는 하루 80회에서 70회로 4,300여 석 축소돼 운영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주말 운행도 70회에서 65회로 축소 운행됩니다. 25일 아침 8시쯤 기장군 곰내터널 인근 정관에서 부산 방향 도로에서 5톤 트럭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은 곰내터널 인근 우측 오르막을 오르다 5m 옹벽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로 튕겨 도로에서 발견됐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1시 5분쯤 용두산 공원 인근에서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인근 바다로 뛰어들어 200m가량을 헤엄쳐 도망쳤으며 이후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20분쯤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고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은 A씨를 국외로 추방했습니다. 25일 오전 10시 35분쯤 사하구 신평동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소방 등은 수도배관 절단 작업 중 불티가 인근 페인트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제3대 총괄 건축가의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우신구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 교수는 앞으로 2년 동안 부산의 건축, 도시 디자인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시민의 공적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의 총괄 기획,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 교수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해양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아 국제적인 수준의 글로벌 디자인 도시를 만들겠다며 위촉 소감을 전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이 추진하던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됐습니다. 25일 열린 제139회 창원시회 정례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재석 의원 43명 중 민주당 16명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2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단은 검찰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모든 책임을 경남도의회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25일 열린 월요회의에서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갈 많은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일로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이제 경상남도의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남도의회가 마을 강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폐지 이유라고 했지만 도의회 특정 정당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더 정치 편향이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가 살아남도록 애써주신 분들, 상처받은 마을 강사에게 위로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박 교육감이 제의를 요구한 경상남도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해 폐지를 확정지었습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구군 소방과 함께 겨울철 화재 예방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다중 밀집 시설과 화재 취약 시설이 중심이며 소방과 전기, 가스 등 관련 기관들이 분야별로 화재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음식업과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설별 대피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오는 28일부터 4일간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100여 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참가해 매장과 상품 등 창업 정보와 현장 상담, 가맹점 유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박람회장에서는 또 최신 창업 흐름과 창업 전략, 상권 분석, 프랜차이즈 법률 등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박람회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참가할 수 있으며 27일까지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마산의 씨름의 전설 학산 김성률 장사를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앞으로 김 장사가 꿈꾸던 씨름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학산 계승사업과 장학선수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씨름의 최전성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 김 장사는 전국 선수권대회 9회 우승을 비롯해 대통령기, KBS배 등에서 수차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의령군이 5,22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6%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버스 공영제 50억 원과 불임선단 조성산업 84억 원, 유스호스텔 조성사업 26억 원 등을 포함했습니다. 의령군이 제출한 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20일 낮 12시 20분쯤 진주시 인사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옆 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접촉사고 후 A씨는 400m를 달아나 인근 골목길에 차를 세웠지만 순찰 중 사고를 목격한 경찰이 도주를 예측해 추적하면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무면허 운전과 물피 도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5일 창원 지역 강풍 예비특보에 따라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해경은 방파제와 해안가 등 연안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파 출장소 전광판 등을 이용한 안전사고 위험예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월 2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 방송 시간이 저녁 6시 40분에서 밤 8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지역 이슈의 심층 취재부터 문제 해결 보도까지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